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제가 비즈니스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사실 한국에서 영어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많은 분들이 영어 의사소통을 보통 이메일로 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전화나 미팅을 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부담이 덜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메일을 쓸 때 알게 모르게 실수하시는 부분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로 이메일을 쓸 때 특히 제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하는 포인트들을 예시와 함께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 끝까지 다 보고 나시면 앞으로 영어로 이메일 쓰실 때 확실히 자신감 생기실 거예요. 어쨌든 영어로 이메일을 쓸 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할 점은 영어 이메일이 특별한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일은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국어 이메일을 쓰는 거랑 거의 똑같고요. 언어만 영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이메일 쓸 때 정답이 있나요? 뭐 사실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 지금 바로 회사 이메일 인박스를 한번 열어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론 한국어로 이메일을 잘 쓰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지만 생각보다 한국어로 이메일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좀 많이 봤고요. 이메일 함을 보시면 그 중에는 초딩이 쓴 것처럼 좀 형편없게 작성된 이메일도 있을 거고 똑부러지게 잘 쓴 이메일도 보실 거예요. 근데 잘 쓰던 못 쓰던 그게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때가 많죠. 근데 일도 좀 더럽게 못하는데 이메일도 더럽게 못 썼다. 그러면 역시 기본이 안 되어 있네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이메일을 진짜 잘 써야 되냐? 이것도 회사마다 상사마다 다릅니다. 만약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진짜 막 따지시는 상사가 위에 있다면 메일을 좀 못 쓴 것 때문에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공대 나와서 개발자로 일하다가 컨설팅 펌에서 맨 처음 클라이언트에게 이메일을 쓸 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특히 외부 클라이언트에게 이메일 보낼 때는 실수하면 절대 안 되니까 더 꼼꼼하게 봐야 됐고요. 어쨌든 영어 이메일이든 한국어 이메일이든 내가 일하는 회사에 따라 톤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야, 우리 회사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막 편하게 막 쓰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도 영어도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막 써도 되는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써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이건 제 책 비즈니스 워크플로우 101 2장에 나와 있는 실전 이메일 예시인데요.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실 때 인사말과 형식을 늘 지켜서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냥 이런 식으로만 메일이 오가기도 해요. 격식 하나 없이 그냥 실무자들끼리 주고받는 이메일인데 한국어로 메일 쓸 때도 똑같죠. 메일을 프로페셔널하게 잘 쓰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쓰는 것이 물론 좋기는 하지만 정답이 꼭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이메일을 쓸 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제목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왜냐면 한국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영어 문법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문법을 100점 맞는다고 해서 제목을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업무 센스가 있거나 아니면 영어 기사 헤드라인 같은 걸 자주 보신 분들이 더 쉽게 잘 쓰십니다. 왜냐하면 제목에는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는 경우보다 핵심 단어만 콕콕 찍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인데요. 제목에 완전한 문장으로 쓰지는 않죠. 미팅 날짜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제목을 쓰진 않잖아요. 먼저 한국어는 제목에 무슨 요청의 건, 무슨 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영어로 이메일을 쓰실 때도 이걸 그대로 직역해서 영어로 메일 쓸 때마다 진짜 regarding 이것만 계속 쓰시는 분들 있습니다. 영어로도 무슨 관련이라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요. 저기 보이는 re 요것도 regarding의 약자라서 한국어로 무슨 관련의 건이란 뜻이죠. 근데 영어로는 그냥 무슨 관련이라는 제목은 우리가 한국어로 메일을 쓸 때처럼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한국어 비즈니스 이메일 제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무슨 자료 요청 건, 조율 관련, 요청 건, 송부, 문의, 무슨 보고 이런 식으로 보통 주제를 중심으로 명사형으로 쓰죠. 아니면 무슨 건, 무슨 관련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완전한 문장을 쓰지는 않죠. 그럼 영어로 된 제목 예시도 좀 볼게요. Request for Q3 Sales Report. Meeting rescheduled to Friday. Draft proposal attached. Budget review. 굉장히 좀 명사형으로 들리죠. 문장을 쓰진 않아요. Update on the client onboarding process.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follow up. 한국어로도 follow up이라고 하죠. 그리고 please review. 이렇게 리뷰가 필요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줄 수도 있고요. 그냥 무슨 건, 무슨 관련 이렇게 쓰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제목을 쓰실 때는 좀 더 직관적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간결하지만 내용은 분명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메일 제목은 기사 헤드라인처럼 핵심만 쓰시고요. 문법보다는 직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열기 전에 알 수 있게 쓰시면 좋고요.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제목을 영어로 막 직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 메일에서 전달하려는 핵심 기준이 뭘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메일을 잘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할 때도 정말 이렇게 이메일을 쓸까요? 네, 물론 이렇게 씁니다. 특히 저는 컨설팅 회사에 있을 때 이메일을 격식을 갖춰서 쓰는 것을 많이 혼나면서 배웠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도 제가 일하면서 실제로 주고받았던 이메일 제목들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작성하는 이메일도 분명히 많지만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제목만 저렇게 써놓고 길게 나중에는 스레드처럼 돼버려가지고 한참 메일이 오가다 보면 제목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는 논의가 진행될 때도 많죠. 메일이 오면 누가 보냈는지 보이니까 사실 저렇게만 써도 무슨 내용인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이메일 잘 쓰는 법, 마스터할 필요도 없는 게 일을 잘하면 되는 거지 꼭 격식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죠. 현황 보고하는데 그냥 메일 제목이 update라고 해서 물론 킹 받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제목만 봐도 내가 무슨 내용인지 딱 핵심을 알 수 있게 메일을 써야지 이게 뭐야? 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냥 퇴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런던에서 미팅 조율하는 메일이었는데 그냥 제목이 Catch Up in London 이었네요. 그리고 회사 둘 사이에서 메일이 오갈 때 저렇게 가운데 X를 써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다음에 계속 메일이 그냥 오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회사 소개 브로셔를 받은 메일이었는데 제목이 그냥 저렇게 무슨 회사 introduction 이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Hey는 안 친하면 쓰시면 안 됩니다. 이번엔 제대로 이메일 제목을 프로페셔널하게 쓰실 때 자주 쓰이는 표현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뭔가를 요청할 때 꼭 기억하실 표현은 request for 무엇무엇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request for updated sales forecast, request for access 이런 식으로요. 무슨 건, 무슨 관련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자료를 전달하거나 뭔가를 공유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무슨 파일인지 써주시면 됩니다. Q4 sales deck. 요건 PPT를 보낸다는 거죠. Weekly report attached. 무슨 파일이 첨부된 건지 간단히 적었어요. 일정 관련해서 조율을 할 때 제목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목 자체에 구체적으로 나와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만 써줘도 괜찮습니다. Meeting moved. 언제로 바뀌었다. Rescheduling tomorrow's call. 요건 거의 한국어 같죠? 자, 한국어로도 자주 쓰는 표현이죠. 팔로우업 할 때는 영어로도 follow-up이라고 합니다. Follow-up on budget discussion. 이렇게 팔로우업 할 때 follow-up이라고도 많이 쓰고요. 아니면 just checking in 또는 뭐에 대한 업데이트라는 뜻으로 update라고 하거나 update on 무엇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로 이메일 쓰실 때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한국어와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세요. 제목이 너무 길 필요도 없고요. 너무 포멀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프로페셔널하게 쓰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일이 잘 돌아간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외국계나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제목이 되게 실용적이고 직관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영어 이메일 중에서도 특히 제목 쓰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남은 주말 몇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